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라고 편입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린란드. 최근에 미국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이 그린란드 방문 일정을 잡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방문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그린란드 총선에서는 미국으로의 합병에 반대하는 민주당, 그린란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이게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그린란드 합병 여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등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뭐 미국 관료들이 지금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니까 덴마크 쪽의 공식 초청이나 아니면 그린란드의 뭐 어떤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냥 뭐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닐 거고 거기선 얼음이 많은 땅인데 왜 가는 겁니까 거기를? 무슨 명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지금 가는 명목 자체는 굉장히 좀 황당한 명목이긴 한데요. 네. 일단 미국 대표당 구성 자체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아내 우샤 벤스, 마이크 월츠 미 국가안보보좌관, 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 등 좀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로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마련이 인물들이네요. 됐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방문한다는 지역은 이제 그린란드 내 미군 시설인 피투피크 우주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린란드에서 이제 미국 쪽에 대여를 해준 땅인데요. 아하.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는 뭐 그린란드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을 하겠다. 그리고 개썰매 대회를 참관하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이제 좀 국가안보보좌관이 갈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그 사람이 방문할 때도 특별한 일정 없이 그냥 나는 단순 관광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진짜 관광지를 둘러보고만 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친미 정치인들을 만나고 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현재의 방문 시점 자체도 그린란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11월 11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린란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는데 네. 이제 원래 민주당은 그린란드 내에서는 10% 정도 득표를 했었던 이제 소수 정당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승리를 했군요. 예, 이번에 30%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갑자기 인기몰이를 하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이 당 외에 나머지 당들은 이제 덴마크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의 합병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 민주당이었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 이 선언을 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높아졌던 것인데요. 합병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로 많이 돌아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덴마크에서 만약에 그린란드가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정말 합병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주민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서 네. 이런 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둔 상황인데 미국 정계의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방문을 하고 또 관광을 핑계로 지역의 친미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만약에 이들을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까지 하게 된다면은 정치적인 공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자치정부 모두 미국 인사들의 방문에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뭐 간단한 일이 아니군요. 그런 부분들을 말로는 단순한 관광이라고 하지만 그 막후에 친미 인사들을 만나면서 미국의 그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린란드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뭐 미국으로 합병하는 게 뭐 썩 내키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네. 또 그렇다고 미국 이제 국민이 되는 뭐 그런 게 꼭 나쁠 것 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여론은? 네, 이게 좀 주민들 여론도 좀 복잡한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합병론 자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월 덴마크 그린란드의 언론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네.
주민의 85%가 미국으로의 합병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하. 답변을 했고요. 예. 절반 가량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병론 자체는 이제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걸로. 오히려 위협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으로 합병이 돼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이제 주민들 삶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는 얘기는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린란드 주민들이 더 우려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린란드는 이제 안보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용한 지역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 합병이 될 경우에는 네. 이제 미국의 최전선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러시아나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최전선이 맞죠. 예, 지금 북미 대륙을 방어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선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19세기부터 미국은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모두 뭐 당시에 나치 독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어적 목적으로 지정학적 방패막으로 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에 합병이 될 경우에 그린란드는 이제 그동안의 평화로웠던 이미지는 상당히 깨질 수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 3국의 이제 북극 패권 경쟁의 한 가운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주민들로서는 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안보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감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그냥 좀 못 살아도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합병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문제 국제 질서 부분 속에서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쨌든 그린란드 땅은 덴마크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덴마크 정부 입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덴마크 정부는 사실 지금 그린란드 합병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조금 미묘한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없었으면 지금 그린란드 이번 총선에서 독립을 지지하던 정당들이 대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 분리 독립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면서 음. 그린란드 총선에서는 이제 온건파인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독립 운동이 상당히 꺾였습니다. 아. 이 내심 그린란드 독립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덴마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 됐는데요. 네, 사실 덴마크 정부는 지금 그린란드가 1979년부터 자치령이 된 이후로 네. 계속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돼서 얼음이 모두 녹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광물 자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자원 개발에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든 더 이제 독립보다는 자기네들이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칫하면 그린란드 독립운동을 더 자극을 할까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 여론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그린란드를 지켜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지키자 이런 분위기로 돌아섰고 덴마크 정부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 현 국면이 이제 마냥 나쁘진 않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덴마크 정부를 좀 도와준 셈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대신에 이제 미국과 만약에 무력 마찰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것까지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놓고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이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덴마크 자체는 나토 가맹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만약에 이 지역을 군사력으로 점령을 하고 싶으면은 네. 미국이 나토에서 아예 탈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토와 직접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근데 결국 미국이 계속 매각 협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덴마크의 경우에 미국이 정말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도 나토에서 탈퇴해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노선으로 갈아타겠다 이런 각오까지 지금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 게 아니라면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갖고 싶어 한다면 미국과의 그런 갈등들이 불가피하면서 나토 탈퇴 문제라든지 이른바 노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 합병을
하고 싶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공개적으로 했고 네. 그러면 이 의지를 또 지금 계속 방문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뭐 그렇게 무력 충돌을 하거나 막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계속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덴마크 영토인 상황에서는 이제 나토를 미국이 탈퇴하면서까지 덴마크와 진짜 이제 무력 분쟁을 벌일 것이냐 이건 대단히 어려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덴마크에서 그린란드를 독립을 시켜야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합병을 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현재 상황에선 잘못 손을 대면은 뭐 나토뿐만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일단은 덴마크에서 독립을 시킨 이후부터 이제 좀 더 힘을 쓰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독립 이후에도 아마 정말로 이제 합병을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 남태평양의 현재 도서 국가들처럼 미국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대신에 뭐 군사적 경제적으로 전체 영토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연합 협정과 같은 협정 체제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가 조금 너무 빨리 그 노출을 했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오히려 더 반대파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일단 그린란드 1차 전략은 약간 좀 암초에 부딪힌 것 아닌가 뭐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거 덴마크 또 그린란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주목되는 그러한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인사들이 잇따라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배경 관련해서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